저는 퇴직 후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어요. 출근길의 익숙한 풍경도, 동료들과의 잡담도, 책상 위에 쌓인 서류도 그 모든 게 갑자기 사라지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퇴직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에 불쑥 찾아온 건 4년 전이었어요. 그때 저는 한 중견 기업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아침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하고 점심시간엔 동료들과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제 자리는 격리부서였는데 숫자와 서류를 다루는 일을 꽤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상사도 제 꼼꼼함을 인정해줬고 연말 평가 때마다 수고했어요 라는 말과 함께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았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이 회사가 제 평생 직장이 될 거라고 막연히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실에 긴장감이 감돌더니 갑작스럽게 구조조정 발표가 있었어요.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결국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어요. 회의실에서 발표를 듣는데 제 이름이 명단에 포함된 걸 알았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날 사무실에서 제 짐을 챙겨 나오는데 동료들이 어색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문득 내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문 밖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회사 간판을 봤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이제 나는 뭐지? 앞으로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끝없이 맴돌았어요. 퇴직 후 처음 며칠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침에 알람 소리 없이 깨어나는 게 어색했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시간 개념이 점점 흐려졌어요. 퇴직금은 계좌에 들어와 있었지만 그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해보니 불안이 더 커졌어요. 조금 쉬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불안감이 자라났어요. TV를 켜놓고 소파에 누워있다가 하루가 끝나는 날이 반복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집안이 어수선한 걸 깨달았어요. 퇴직 전엔 바빠서 신경 쓰지 못했던 먼지와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를 시작했는데 그게 오히려 저를 더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먼지를 털어내면서 내 인생도 이렇게 먼지 쌓인 것처럼 방치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지만 찬 바람이 들어오면서 더 외로워졌어요. 그때 옆집에서 나는 된장찌개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는데 그 익숙한 냄새에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한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괜히 걱정 끼칠까봐 관뒀어요. 퇴직 후 1개월쯤 됐을 때 저는 정말 바닥을 친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할 일이 없었고 친구들이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연락을 해도 그럴 기운조차 나지 않았어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날이 일주일 넘게 이어졌고 배달 음식 상자를 쌓아놓고 생활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거울을 봤는데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머리는 엉망이고 얼굴엔 생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지만 그걸 바꿀 힘도 의지도 없었어요. 그때쯤 엄마한테 결국 전화가 왔어요.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니? 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목이 메였어요. 제가 퇴직했다는 걸 말씀드리자 엄마는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너무 자책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 말에 눈물이 터졌지만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그날 밤 엄마가 보내주신 택배가 도착했는데 안에 집에서 만든 반찬이랑 손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너는 충분히 잘할 거야 라는 문장을 읽는데 또 울컥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저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느낌이었죠. 2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퇴직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했어요. 회사가 어려워진 거지 제가 무능해서 쫓겨난 게 아니라고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선 내가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눈치껏 행동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라는 후회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대학 동기인 민수라는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민수는 제가 퇴직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돼서 왔다고 했어요. 너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걸리겠다며 억지로 저를 밖으로 끌어냈죠. 처음엔 나가기 싫었지만 민수가 계속 채근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어요. 동네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오랜만에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조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민수가 자기 회사에서 있었던 웃긴 일들을 이야기해줬는데 상사가 회의 중에 졸다가 코를 골았다는 얘기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그러다 민수가 너 진짜 괜찮은 거야?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그때는 반쯤 거짓말이었지만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조금씩 나아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민수는 떠나면서 가끔 연락 좀 해라며 제 어깨를 툭 쳤고 그 따뜻함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았어요. 3개월째가 되니까 생활에 조금씩 리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집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저에게 큰 변화였어요. 처음엔 그냥 몸을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나갔지만 점점 그 시간이 소중해졌어요. 공원에서 만나는 할머니들이 오늘도 나오셨네요 라며 웃어주시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아저씨가 날씨 좋죠? 라고 인사하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어느 날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새소리를 듣는데 문득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하나? 라는 고민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취업 사이트를 열어보면 지원하고 싶은 공고가 눈에 들어오긴 했지만 막상 이력서를 쓰려면 손이 안 갔어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저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공원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은 퇴직 후 텃밭을 가꾸면서 새 삶을 찾으셨다고 하셨는데 땅을 파고 씨를 뿌리다 보면 마음도 같이 자라요라는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집에 오는 길에 나도 뭔가 새로 시작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날 밤엔 오랜만에 잠을 푹 잤어요. 4개월째로 넘어갈 때쯤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퇴직 전엔 늘 바빠서 미뤄뒀던 것들을 이제라도 해보자고 결심했죠.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요리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첫 수업날 손에 칼을 쥐고 양파를 썰다가 손을 베는 바람에 쩔쩔맸어요. 강사님이 웃으면서 처음엔 다 그래요라고 위로해 주셨고 옆에서 같이 수업 듣던 아주머니가 천천히 해보라며 자기 칼질하는 법을 보여주셨어요. 그날 집에 와서 배운 대로 된장국을 끓여봤는데 맛이 제법 괜찮더라고요. 그걸 먹으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작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요리 강의는 일주일에 2번이었는데 그 시간이 점점 기다려졌어요. 수업에서 만난 분들과 잡담을 나누고 서로 만든 음식을 맛보며 칭찬을 주고받다 보니 퇴직 후 처음으로 사람들과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수업에서 만든 떡볶이를 집에 가져와서 혼자 먹다가 문득 이걸 민수한테도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민수한테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나도 먹고 싶다 라는 답장이 왔고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놀러와서 같이 맥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퇴직 후 처음으로 외롭지 않다고 느꼈어요. 5개월째가 됐을 때 저는 퇴직 후 처음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친구들이 계속 추천했던 제주도로 갔는데 가을이라 날씨가 선선하고 풍경이 정말 예뻤어요. 숙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리다가 바다 앞에 멈춰 섰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불안이 그 순간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주에서 보낸 3일 동안 마음이 많이 차분해졌어요. 여행 중에 우연히 만난 현지 아주머니가 혼자 여행 왔어요? 라고 물으시며 귤 한 바구니를 건네주셨어요. 그 따뜻한 마음에 또 감동받아서 숙소로 돌아와 귤을 까먹으며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내가 나에게 조금 더 다정해진 날이라고 적었는데 그 문장을 읽으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도 그 여운이 남아서인지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고 집에서 간단한 요리를 해먹는 루틴이 더 즐거워졌어요. 그러다 우연히 제주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오랜만에 연락이 끊겼던 고등학교 동창인 지은이가 너 요즘 잘 지내는 것 같다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지은이와 통화하면서 퇴직 후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고 친구가 너라면 분명 다시 잘할 거야 라고 응원해줬어요. 그 말이 의외로 큰 힘이 됐고 통화가 끝난 뒤엔 오랜만에 기분이 가벼웠어요. 6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저는 제 인생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퇴직 전엔 늘 바빠서 내가 뭘 좋아하지? 라는 질문조차 할 틈이 없었는데
이제야 그걸 고민할 여유가 생겼어요. 어느 날 노트를 꺼내서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걸 적어봤어요. 리스트엔 외국어 배우기, 등산 시작하기, 작은 가게 운영해보기, 사진 찍기 배우기 같은 것들이 들어갔어요. 그걸 보면서 퇴직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러다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책 한 권을 집어들었는데 그 책이 퇴직 후 새 삶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에세이였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이야기가 겹쳐 보였고 나도 이렇게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때쯤 요리 강의에서 만난 한 언니가 너 요리 잘하니까 취미로라도 계속 해봐라고 격려해줬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집에서 쿠키를 구워봤는데 이웃에게 나눠주니까 다들 맛있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작은 칭찬이 저를 더 움직이게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에서 열리는 플리마켓 소식을 듣고 쿠키를 만들어서 팔아보기로 했어요. 플리마켓 준비를 하면서 포장도 하고 가격표도 붙이고 처음으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냈구나라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당일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한 아줌마가 이거 정말 정성 들었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았어요. 7개월째가 됐을 때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무료 강연에 참석했어요. 주제가 중년의 재취업이었는데 강사님이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분도 저처럼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났다가 5년 만에 다시 자기 분야에서 일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강연이 끝난 뒤 질문 시간을 가졌는데 저도 용기 내서 손을 들고 재취업 준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강사님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력서 쓰기, 주변에 도움 요청하기 같은 것부터요라고 답해주셨고 그 말이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됐어요. 집에 와서 그날 들은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면서 본격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인 혜진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혜진 언니는 너라면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며 자기 회사에 빈자리가 있는지 알아봐주겠다고 했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또 울컥했지만 이번엔 눈물이 아니라 희망이 느껴졌어요. 8개월째로 넘어갈 때쯤 저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래된 이력서를 꺼내서 업데이트하고 자기소개서를 새로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뭐부터 써야 할지 몰라서 며칠을 끙끙댔지만 요리 강의에서 만난 동생이 언니 경력 쌓은 거 다 쓰면 충분히 어필할 수 있어라며 도와줬어요. 그 동생이랑 카페에 앉아서 밤늦게까지 자기소개서를 다듬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 장점을 다시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라는 문장을 쓰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면접 대비를 위해 집에서 혼자 거울 보고 연습도 해봤어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하다 보니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다 주변에 제가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말했더니 뜻밖에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서주셨어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선배가 내가 아는 회사에 물어볼게라며 연락처를 주셨고 친구 민수는 너라면 어디든 잘할 거야 라며 계속 격려해줬어요. 그러다 혜진 언니가 연락을 주셔서 우리 회사에서 격리 파트타임 자리 났는데 해볼 생각 없어? 라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일단 면접이라도 봐봐라는 말에 용기를 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요. 9개월째가 됐을 때 드디어 첫 면접 기회가 왔어요. 혜진 언니가 알려준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뽑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일과 비슷해서 지원했거든요. 면접날 아침 긴장돼서 손이 떨렸지만 거울 보고 너 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면접장에 들어가서 인사하는데 면접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뭐 하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21번 고르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많이 흔들렸지만 그 시간을 통해 저를 돌아보고 요리도 배우고 여행도 다녀왔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라고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회사에 적응할 자신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네, 있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했고 그 순간 제 목소리에 힘이 실린 걸 느꼈어요. 며칠 뒤 합격 연락이 왔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전화 끊고 나서 소리 지르며 기뻤지만
한편으론 이제 다시 바빠지겠구나라는 생각에 살짝 긴장되기도 했어요. 민수한테 전화해서 소식을 알렸더니 축하한다. 역시 너야. 라며 진심으로 기뻐해줬어요. 그날 밤 엄마한테도 전화해서 저 다시 일 시작해요라고 말했는데 엄마가 내 딸이니까 할 줄 알았다며 웃으시더라고요. 10개월째부터는 새 직장에서 적응하느라 정신없었어요. 첫 출근 날 사무실에 들어서는데 낯선 냄새와 소음이 저를 압도했어요. 동료들이 새로 오신 분이시죠? 라며 반갑게 맞아줬지만 처음엔 어색해서 말도 잘 안 나왔어요. 업무는 예전 격리일과 비슷했지만 시스템이 달라서 처음엔 실수가 많았어요. 한 번은 숫자를 잘못 입력해서 상사한테 혼난 적이 있었는데 그날 퇴근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문득 내가 너무 조급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동료 중 한 명이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익히면 돼요라며 커피 한 잔 건네줬고 그 따뜻함이 큰 위로가 됐어요. 점점 회사 분위기에 익숙해지면서 실수도 줄었고 동료들과 점심 먹으러 다니며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됐어요. 어느 날은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파트타임인데도 열정 대단하다며 농담을 던졌고 저도 웃으며 다시 시작한 거라 더 잘하고 싶어요라고 대답했어요. 퇴근 후엔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책을 읽으며 제 시간을 챙겼고 그 균형이 저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줬어요. 11개월째가 됐을 때 저는 새 직장에서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상사가 이 프로젝트 좀 맡아줄 수 있겠어요? 라며 작은 업무를 맡겼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했어요. 결과물이 괜찮았는지 동료들이 잘했네요 라며 칭찬해줬어요. 그때 퇴직 후 1년 동안의 공백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걸 느꼈어요. 예전 같았으면 스트레스에 쉽게 무너졌을 텐데 이제는 차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거든요. 어느 날은 회사 근처 공원에서 점심을 먹다가 문득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퇴근 후엔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주말엔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면서 제 시간을 꼭 챙겼어요. 그러다 회사에서 만난 한 후배가 선배님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세요? 라고 물었는데 저도 모르게 많이 넘어져 봐서 그런가 봐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집에 오면서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12개월째, 그러니까 퇴직 후 정확히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조용히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처음엔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그 뒤로 이어진 하루하루가 저를 지금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재취업에 성공한 지금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했어요.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그날따라 별이 유난히 반짝이더라고요. 그래, 나 괜찮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라고 말했더니 엄마가 너라면 그럴 줄 알았어라며 웃으셨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웃었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물론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요. 퇴직 후 1년 그 시간은 저에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새로 얻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